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치러진 77회 정기 기능평가 PLC 문제풀이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 문제를 제가 봤는데요. 1일차 문제의 두 번째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이걸 3, 40분 안에 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그런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 그냥 여기 한 칸이 이제 2초라고 보면은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뗀 시그널에서 A 모드가 동작을 하고,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뗀 순간에 이런 B 모드의 이제 타임 차트를 수행하면 되는데, 가장 긴 시간이 10초짜리 그 타이머를 하나 쓰고 필요한 구간을 잘라서 필요한 구간에 타이머가 진행할 때만 램프가 켜지는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셀렉트 스위치 이제 A가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 셀렉트 스위치 B는 이제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 1이라는 하나 미리 좀 봐두고 갈 건,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저는 변수를 일단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A부터 그 P0번째부터 5번째 제로 비트의 5번째 비트까지를 푸시 버튼 C로 할당을 했고요. 이 디바이스는 P0004라는 어드레스에서부터 출력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IO 파라미터를 보면은 제가 선택한 게 XBC DR20S고요. 입력 정보는 그 P0부터 B 비트까지, 그러니까 12개의 입력을 가지고 있고, 출력은 P4 0부터 P4 7까지 8개의 이제 출력 비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모듈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이렇게 M0를 이제 문제 1이라고 변수를 줬고, M20을 문제 2라는 그 변수명을 해서 이런 미리 변수 타입을 좀 정해놨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프로그램을 설명하면 다시 셀렉트 스위치 A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문제 1번의 문제가 분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상태가 바뀌면 M100이라는 출력을 해서 이 M100은 초기화시키는 루틴으로 가는 거고요. 초기화시키는 루틴이 두 번 발생하죠. 얘는 당연히 이 타임 차트가 여기서 끝나면은 두 번째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초기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게 이런 시그널이죠. 타이머가 동작이 완료되는 순간에 101이라는 출력을 내서 동일하게 리셋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뗀 신호는 M1로 셋 플래그를 가져가고, 푸시 버튼 B는 M2로 플래그를 가져가서 실제 이 타이머가 10초를 돌게 되는 중간에 이 부분으로 필요한 부분을, 문제 1번인 경우 1번이면은 이것은 M1번의 이제 플래그가 ON이 되면 이것은 A 모드라는 뜻이고, A 모드는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 전체 구간이죠. 0부터 10초까지의 램프를 켜라. 그 다음에 B 모드도 같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B 모드도 같은 구간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필요한 만큼의 시간에 이품으로 쪼개면 된다. 그래서 굳이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그 패턴을 정해놓고 저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문제를 푸는데 시간 들일 필요 없고, 두 번째 문제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이제 ON이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셀렉트 스위치 B가 ON이 되면은 문제 2라는 분기 조건을 만족을 했을 거고요. 문제 2는 조건이 되면은 전제 조건이 최소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뗀 시그널을 가지고 이제 인크리스를 해갖고 숫자를 애드를 하는데, 이 조건이 있죠. 5 이상 5를 넘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보다 적을 때니까 1부터 4의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뗀 것을 이렇게 제한을 5보다 작을 때까지만 인크리스가 가능하도록 이런 제약점을 반드시 이렇게 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 조건이 만족하는 거고요. 네, 푸시 버튼 C를 눌렀다 떼는 순간에 두 값의 합이 계산이 돼야 되는데, 이게 20과 22의 각을 내주는 그 두 개의 워드 단위로 어드레스를 띄었습니다. 20, 21을 더해서 24에다가 담으면 이 값이 이 C값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 이 조건이 0보다 커야 되고, 이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이 D22, B 값도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은 출력이 21이 나와서 계속 AND로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출력이 21로 나와서, 그 다음에 계속 조건이 6보다 작은 조건, 그러니까 5일 때까지일 때, 이런 푸시 버튼 C를 누르면은 M22라는 플래그 셋이 된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한 겁니다. 이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큰 값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보다 적은 이 상태 값일 때만, 그때 M20이라는 상태에서 타이머가, 1초짜리 타이머가, 전체 시간에 2초짜리 타이머가 필요합니다. 2초짜리 타이머가 필요하는데, 1초를 내가 끊어주기 위해서 타이머 하나는 1초를 하고, 1초의 타이머가 ON이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이머가 1초가 돌아서 2초짜리 타이머가 하나 동작하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 조건이 됐을 때. 그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카운트 값을 가지고, 이 카운트 값의 C 값을 가지고, 이게 C가 그 램프에서 보면은, 램프의 마지막 숫자가, 켜져야 될 마지막 숫자가 될 거고, A 값이 램프의 시작 값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예를 들자면은, 푸시버튼 A로 두 개를, 2를 만들었고, 푸시버튼 B로 3개라는 카운터를 만들어서 푸시버튼 C를 눌렀다 떼는 순간에 C 값은 5가 되겠죠. 푸시버튼 A가 시작 램프고, 푸시버튼 C로 만들어 놓은 C의 카운터 값, 두 수를 더한 값, 그 사이에 있는 값을 두 개를 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와 5가 켜지고 밑에 3과 4가 1초 후에 점등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실제 그 SSC로 리셋하기 전까지는 푸시버튼 C를 눌러서 계속 같은 행위를 반복할 수 있다.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카운트를 2를 만들고 두 번째를 2를 만들면 푸시버튼 C를 눌렀을 때 얘가 3이 될 거고, 시작은 1, 끝은 3, 그 다음에 그 사이에 1초짜리가 하나 1초 후에 켜지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타이머는 이렇게 분리가 된 2초짜리 타이머가 이렇게 동작을 할 거고요. 이걸 우리가 트리거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되면 동작을 하면 두 번째 타이머가 이렇게 ON이 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줄 거고, 출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화는 셀렉트 스위치 C를 눌렀을 때만 이 카운터 값들이 초기화되면 되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AB가 바뀌어도 출력이 카운터가 리셋이 되고요. 문제는 D20이라는 숫자가 이게 A 값이죠. A 값이 1이면은 당연히 램프 A가 최초 1초 동안 타이머 20이니까 얘가 B 접점이 되는 동안만 1초가 켜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PLP가 켜질 수 있는 확률은 이런 거죠. M22가 당연히 ON이 된 플래그가 세팅이 된 상태에서 D22, 2가 됐을 때 D20이 한번 켜지고, 그 다음에 D24가 이게 C값이죠. C값이 2인 경우에 두 번째 램프가 켜지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D20과 D24 사이에 이런 조건이 되는 것을 제가 테이블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푸시버튼 A를 누른 카운트, 푸시버튼 B를 누른 카운트, 그 다음에 그 제약 조건의 두 합이 5보다 적어야 되는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보면 1일 때는 두 합이 2죠. 3, 4, 그 다음 1, 4일 때 5, 5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2일일 때 3, 4, 그 다음에 3, 1일 때 4, 3, 3일 때 5, 4, 1일 때 5, 이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시작 그 램프가 될 거고, C가 끝 램프가 되면 그 사이에 있는 켜져야 되는 두 번째 1초를 켜야 되는 램프의 수는 몇 개냐 라고 보면 1과 2 사이니까 0이 될 거고, 1과 3 사이니까 중간에 2라는 수가 두 번째 램프가 켜져야 되니까 켜져야 될 램프는 한 개가 발생한 거고, 1과 4 사이에는 두 개 램프가 발생했고, 1과 5 사이에 세 개 램프, 이 경우가 가장 그 중간에 켜져야 될 세 개가 완벽히 켜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1, 4라는 수를 만들면은 합이 5가 돼가지고 세 개가 켜지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계속 그 중간에 램프가 이 정도의 경우의 수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푸시버튼 A와 B를 가지고 램프로의 이 조건에 램프 5개가 켜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이런 그 경우의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수를 생각해 보면 이게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파이로트 램프 PLB가 켜질 수 있는 확률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가 만일에 숫자 1을 눌렀고 두 번째 2를 눌러서 최종값은 3을 만들면 1과 3이 켜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에 이 한 개에 켜주는 1초가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B 램프가 켜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A 값이 1이고 B 값이 3인 상태에서 두 번째 타이머가 동작할 때까지만 돌아라.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타이머가 동작할 때 시간에 PLB가 켜지는 이런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게 시작과 끝일 때 A 값일 때, 이게 C 값일 때 이렇게 켜질 수가 있고요. 얘는 당연히 그 1과 4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1, 2와 3을 가지고 있으면은 켜진다.
D인 경우는 4보다 작고 A값이 4보다 작고 C값이 4보다 큰 경우에 두 번째 2초짜리 램프값 찾아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그 풀이 과정을 유추해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굉장히 이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였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 2일차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문제는 똑같이 이것도 전체적인 가장 긴 타이머가 어디죠? 이거 5초짜리 타이머, 이거 얘를 기준으로 하나 돌리면은 푸시 버튼 A를 눌러서 A 모드,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떼면은 B 모드가 돼서 이런 그림이 역상인 그림을 만들었는데 뭐 이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패턴에 맞게 시간을 잘라 쓰는 걸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1번 문제인 경우에는 A 모드, B 모드, 그 다음에 10초짜리 타이머를 하나 돌고, 이것도 타이머가 동작이 완료되자마자 리셋을 하고, 그 다음에 리셋해야 될 것 A 모드, B 모드가 이런 경우에 여기서 한번 리셋이 발생하고, 이렇게 타이머가 다 돌고 나서 리셋이, 가장 긴 타이머 10초가 돌고 나서 리셋이 발생하고, 출력은 그냥 잘라 쓰면 됩니다. 출력 공통으로 가서 보면, PLA가 켜지는 A 모드에서는 2초와 8초 사이에서, 그 다음에 B 모드는 4초와 6초 사이에서 이렇게 켜지는 이렇게 시간을 잘라서 램프를 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문제 2번일 것 같은데 1번은 그냥 우리가 아는 패턴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2일차 2번 문제는 상당히 계산식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지문을 잘 읽어보면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지문을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은 D20에다가 A 카운트를 하고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D24에다가 지금 여기서 보면 내가 4개 워드씩을 건너뛰었습니다. 지금 이건 나중에 실수 계산을 리얼값 실수로 소수점 계산을 할 수 있는 리얼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4개 단위로 워드를 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푸시 버튼 C를 누르는 순간에 다음과 같은 거 계산을 해가지고 동작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있는 이게 굉장히 많은 계산이 발생하는데 굳이 이걸 먼저 앞에다 쓰지 않고 여기를 먼저 쓰는 이유는 이 조건이 발생했을 때만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만일에 이 조건을 뒤쪽에다 놓게 되면은 계속 이 필요 없는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푸시 버튼 C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조건이 시그널이 들어올 때만 이런 계산을 조건을 물어보고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이게 A 카운트고 B 카운트는 0보다 커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이게 델리게이트 연산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출력이 나가면 그 다음에 A 접점으로 받고,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쭉 이어지는 조건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5가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A 값은 5가 아니고 B 값도 5가 아니어야 된다. 이거 조건도 만족하면, 그 다음에 두 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 두 값이 같은 값이 되면 안 된다 하는 이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두 값은 서로 달라야 된다. 할 때만 푸시 버튼 C가 동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다 만족됐을 때 푸시 버튼 C를 누르기만 하면은 M23이 출력이 한번 나가서 계산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시그널이니까 이 순간에 딱 한 번이 계산이 될 겁니다. 5에서 A 값을 뺀 값을 28에다 갖다 놓고 얘를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5-A 절대값인 값이 이 값일 거고, 그 다음에 5에서 B 값을 뺀 이 값을 D32에다가 올려놓은 값이 이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값 하나, 절대값, 이제 절대값. 그래서 이 두 값의 절대값을 계산을 했죠. 그래서 만일에 앞에 A값을, 5에서 A값을 깬 값이 크다면 PLA를 점등하고, 만일에 5에서 B 카운트 값을 뺀 값이 클 때는 PLB를 점등해라 이런 겁니다. PLB를 점등하는데 그 점등되는 초는 PLC는 뺀 절대값 두 계산된 수 중 작은 값만큼만 초로 점등한다는 겁니다. 작은 값. 두 개의 값 중에 작은 값을 초로 점등하는 게 C고, PLD는 두 수를 2로 나눠서 반올림한 값. 여기서 이제 실수 계산이 한번 발생합니다. 그냥 소수점까지 계산을 했다가 반올림해서 정수로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고, PL2는 5에서 앞에서 작업했던 이 계산 값을
뺀 값의 결과치의 또 반올림한 값. 아마 여기에 상당히 이제, 계산하는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볼게요. 절대값 계산 여기서 해놨죠. 이 값이 28과 32의 값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28과 32가 크다. 이게 A 값이 크다는 거죠. 그럴 때는 M40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 그때 A 값을 가지고 A 값에 들어있는 D20을 초로 환산해야 합니다. D20을. D20이 원래 입력했던 카운트 값입니다. 카운트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P의 C에 입력할 값. 실제 두 값 중에 얘가 이렇게 크니까 작은 값이 누구예요? 이 값이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값을 미리 여기서 계산해서 P의 C에다가 계산할 그 시간을 여기서 계산을 한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인 경우에는 이것은 P 값이 이 두 번째 이 값이 더 크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 PLB에 들어갈 시간을 여기다 계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은 C 값이죠. 작은 값, PLC에는 여기서 작은 값에 대한 이 값을 계산을 해서 이 작은 값 PLC에 들어갈 값, D40이나 D40 같은 40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했으면 이 값이 여기 D32가 D40의 값이 들어왔을 거고, 이 조건이 만족이 됐으면은 작은 값 D28이 D40으로 이렇게 환산돼서 들어가서 이 값을 이제 만드는 두 계산된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초로 계산한 값, 애들을 D20 원래 했던 이 카운트 값이죠. A 카운트 값, B 카운트 값을 더해서 D44로 놓고 이 D44를 리얼 값으로 바꿔줄 겁니다. D44를 인티저 투 리얼 소수점을 계산하기 위한 리얼이라는 숫자로 바꿔주면 D48에다가 컨버팅해서 그래야 이게 리얼 값 DIV를 해서 소수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8, 2로 나눈 값을 실수 값으로 D48로 계산했을 거고, 이 D48을 다시 D52에다가 인티저 값으로 R2 인티저, 리얼 2 인티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반올림이 돼서 숫자로 실수값으로 환산이 되는 이런 작업이고요. 그래서 이 값을 이 D51을 10을 곱해서 초로 환산해서 PLD에다가 램프로 사용할 타이머의 D값으로 사용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두 수의 합이 이제 반올림하고 PLD로 초로 생산해갖고, 그 다음에 R서브라는 게 있는데, 리얼 백이죠. 5에서 D48을 뺍니다. D48이 여기 이 숫자, 뺀 다음에 얘를 두 수의 이제 D60에다가 빼는 5 마이너스, 얘죠. A 플러스 B에 나누기 2를 한, 5 마이너스 두 수의 평균값이죠. 그러니까 5에서 두 수의 평균값 D48이 여기서 계산해놨던 이겁니다. 리얼 값으로 가지고 있는 D48을 빼서 D60에다 갖다 놓으면, 이 값을 계산하는 거 될 거고요. 그 값을 리얼 투 인티저 값으로 환산해서 다시 반올림이 된 이 수를 가지고 10% 초로 환산하면 D68이 PL2에 들어갈 타이머의 시간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타이머는 어떻게 돌면 문제 2번은 M40일 때는 이 값이 클 때, 5에서 A 값이 클 때 계산된 타이머 T20이고요. 가장 먼저 발생했던 T20이 실제 T36에는, 그러고 나서 이건 순간적으로, 얘는 계산만 하고, 이 상태가 꺼지기 때문에 여기에 플래그 값을 하나 이렇게 M40으로 세팅해서 계속되는 M42의 시그널이 이 타이머가 돌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M42를 셋 플래그하고 여기서 조건으로 물어서 필요한 PL A나 B에 도는 타이머가 D36, 그다음에 PLC가 도는 시간은 D40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PLD는 D56에, PL2에 들어갈 타이머는 D68에 이렇게 시간이 초로 환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그러면 이 보면은 실제 SSC로 리셋하기 전까지, 셀렉트 C로 리셋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동작이 반복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서 가장 긴 시간이 뭐겠어요? PLD 가장 긴 시간이 T22, 이 PLD가 가장 긴 시간이 될 겁니다. 이 시간이 끝나게 되면 알아서 M40, 41, 42는 리셋을 해서 다시 셀렉트 C를 가지고 이 동작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이걸 우리가 부분 리셋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리셋을 반드시 시켜주셔야 된다. 이 부분이 함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여기서 아까 인티저를 리얼 값으로 계산할 때 여기에서 좀 실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A 플러스 B 나누기 2 이 값이
실수, 그, 소수점을 계산할 수 있는, 숫자여야만이 이 값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이 값을 먼저 인티저로 환산을 해버리면 여기서 반올림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계산하는 루틴도 한번 잘 순서를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A가 크다, M41이면은 B가 크다. 이미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타이머가 A가 클 때, 여기는 B가 클 때, 이 시간은 같은 타이머를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이걸로 A값, B값이 켜지니, PLA가 켜질지, PLB가 켜질지를 결정하는 거고요. PLC는 M42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타이머 21이 비접점이 될 때, M42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타이머 22가 비접점이 될 때까지 동작을 하게 되면 이런 동작이 가능하도록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건 계산식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보기에는 그 단축키를 가지고 이게 프로그램을 해야지, 아이콘을 일일이 눌러가지고 프로그램 해갖고는 이 많은 양의 코딩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코딩, 그, 스피드가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3일차 문제는, 이런 거고요. 또 결국은 가장 긴 시간 10초짜리를 가지고 필요한 구간만큼을 A모드, B모드로 하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결국은 여기도 두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이 동작이 되기 위한 그 전제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전부 다 명기를 해줘야만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기존에 1, 2일차에 있었던 패턴하고 같기 때문에 건너뛰고요. 2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인 경우에는 푸시버튼 A를 가지고 카운터 N 카운트를 만들고, 푸시버튼 B를 가지고 M 카운트, 푸시버튼 C를 가지고 K 카운트를 만들어 카운트 3개를 만드네요. 제가 여기에 32보다 적은 이거 집어넣은 것은 실제 이게 문제에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임의로 이건 집어넣습니다. 아마 이런 규정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만일에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32 이상 올라가도 내가 보기에 10개 이상의 카운트를 만들어도 이게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감독관들이 이거 테스트할 때 이거 몇 개 안 넣어볼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런 제약을 내가 보기에는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내가 넣어놓은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셀렉트 스위치 C를 누르는 순간에 그 다음에 셀렉트 스위치 C가 끝나면 리셋이 되는 조건이거든요. 리셋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셀렉트 스위치 C가 눌러졌을 때 조건이 완성되는지를 만족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이 루틴이 필요합니다. 일단 카운트 A 값이 0보다 커야 되고, 카운트 B도 0보다 커야 되고, 카운트 C도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6이 아니어야 되고, C 값이 6이 아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개 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조건이 있거든요. 여기가 여러분들 헷갈리는데, 여기 같지 않다 3, 이걸 가지고 이게 오퍼랜드를 3개를 집어넣는 그런 오류를 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오퍼랜드 3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 3을 넣고 여기에 아구멘트 3개를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이 값이 A 값이 1이고 B 값이 2고 C 값이 1이면 1, 2, 1이 돼도 이 값을 서로 다른 값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지 않죠. 여기서 M&K는 이 세 개 값이 모두 달라야 된다는, 그러니까 N하고 K하고도 달라야 되고, M하고 K하고도 달라야 되고, 이 세 개 값이 서로 달라야 된다는 이 세 개를 다 만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따로 줘야 됩니다. A하고, N하고 M이 다르고, N하고 K가 다르고, M하고 K가 다르다. 이렇게 세 개를 다 달라주는 이 조건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가지. 이게 3, 오퍼랜드 세 개를 쓰는, 같거나 같지 않다. 3 쓰는 이 명령어로 세 개의 A값, B값, C값을 넣어주는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된다. 이 문장을 쓰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테스트를 해보세요. 여기 값이 얘가 1이고, 2이고, 1이어도 이 값이 서로 다른 값이라고 인정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 둘이 비교해서 틀렸고, 이 두 개 비교해서 틀렸고, 이렇게 해서 비교하거든. 근데 이 값하고 이 값이 같잖아요. 그죠? 이런 값은 통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다 세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줘야 된다. not equal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일 때만 이 계산을 한번 M25고 출력이 나와서 이 계산 한번 순간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6 마이너스, 여기서 R 값이 여기서는 6이죠. 6 마이너스
n값, 그래서 절대값 씌우고 6 마이너스 m값 절대값 씌우고 6 마이너스 k값 해서 t44이다 절대값 씌워서 이 값이 3개가 만들어졌고요. 40, 42, 44 제가 2개 오드를 건너뛰었네요. 40, 42, 44 만들고 그래서 이 값이 미니멈 값을 찾는 건데 이 미니멈 값을 찾는 그 함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굳이 그 맥스 미니멈 값을 찾는 함수를 쓰느니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D40을 D42하고 비교해보고 D40을 44하고 비교했는데 이 D40이 제일 작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M40 N값이 가장 작다라고 이렇게 플래그를 하고 그래서 그때 그 시간 D20이 M값에 대한 초로 환산한 값을 50에다 갖다 놓고 이것도 50에다 갖다 놓고 50에다 갖다 놓는데 이것은 M값이 가장 작다는 조건이죠. M값이 가장 작은 조건이면은 M41에다 갖다 놓고 이건 K값이 가장 작다 이런 조건이 되면 M42에다 이렇게 셋 플래그를 하고 PLA, PLB, PLC가 점등될 그 시간의 타이머의 시간이 이렇게 각각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구해지고 같은 값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D50의 타이머가 돌면은 그 시간이 정해지겠죠. 같은 값에다가 집어넣고요. 여기는 MNK 값을 더하는 과정입니다. D20, D21을 더해서 D60에 갖다 놓고 이 두 개 값 더한 값에다가 K 값 더하면은 MNK가 3개가 D62에 더해졌을 겁니다. 이 값을 리얼 값으로 인티저를 리얼로 해서 지금 그 R 디바이드를 쓰기 위한 값으로 치환해 주는 겁니다. 64를 3으로 나누면은 실수로 D68에 실수값이 들어갈 거고 이 값을 인티저로 바꾸면 반올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반올림 된 값이 D72에 들어있을 거고요. 그래서 걔를 10을 곱해서 초로 3으로 나눈 값을 초로 하는 이 값에 PLD의 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0.5초 단위로 껌뻑하게 하는 것은 실제 얘가 몇 초 동안 켜져 있는 것을 그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장치를 집어넣는다고 그랬습니다. PLD는 이가 켜지는 동안에 그 1초 주기에 깜빡임을 그러니까 4초면은 4번을 깜빡이라 이런 타이머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걔는 따로 그 시간을 얘를 기준으로 시간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래그가 순간적으로 M44에 발생하면 이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자 A, B, C의 가장 작은 값이 뭔가 그 셋 값이 M41부터 계산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D50에다가 들어있는 시간만큼 타이머 하나 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PLD가 돌 그 시간이죠. 이 시간만큼 돌면 되고, 자, 이 시간만큼 도는데 0.5로 깜빡이는 것을 만들겠다는데 1초 단위로 얘가 반복을 해야 되거든요. 1초 단위로 얘가 반복을 해야 되는데 1초 단위로 반복하는 방법이 원래 지금 얘가 지금 온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이 앞에 비접점을 오면 1초 단위로 반복을 하죠. 근데 1초 단위로 반복을 계속 하는 것을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T22가 비접점이 돼 있는 동안 T22가 온이 돼버리니까 1초가 다 필요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면 얘가 끊어져 버립니다. 얘가 비접점이니까. 자, 비접점일 동안은 얘가 그 1초를 계속 루핑을 1초짜리 타이머가 반복을 할 거고, 그럼 우리 여기서 0.5초를 끊어서 껌벅이는 시간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타이머 다 돌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언제 이게 리셋이 되냐면은 가장 긴 시간 타이머 20 이거죠. A, B, C에 해당되는 이 시간이 가장 긴 시간일 겁니다. 이 시간이 경과되면은 전체 M43 자체가 얘가 리셋이 되도록 전체 리셋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스위치 C로 가 꺼질 때 이 리셋이 또 돼야 됩니다. 얘가 눌렀다 떨어지면 이런 시그널을 만들어주고, 전체 M200은 여기 있는 A 셀렉트 스위치 AB가 바른 M200이 발생했을 때 여기죠. 우리가 M200은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M200이 두 셀렉트 스위치의 상태가 바뀌기만 하면 겐테 리셋을 해라. 플래그 셋했던 플래그 값 다 알려주고, 그 다음에 D20부터 그냥 0을 무브로 하는데 한 100개 정도 그냥 충분히 뒤로 싹 0으로 밀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인은 M40이 휴됐을 때 타이머 20이 돌거나, M41은 PLB가 가장 켜져야 될 조건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값이죠. 이 값이 최소가 된 값. 그 다음에 PLC가 켜지는 경우는 M42가 플래그가 되는 경우, 같은 타이머만큼의, 서로 이제 시간은 다르겠지만은 타이머는 같은 타이머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여기 있는 PL2가 껌벅이는 시간은 0부터 6 사이에 0.5초 사이를 타이머가 경고할 때 껌벅껌벅을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필요한 PLD는 T22가 이거죠. 이 타이머죠. 이 타이머가 도는 동작 시간만큼을 껌벅이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이 문제를 쭉 보면서 느낀 건데, 이번 회차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타이핑량이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정도의 계산을 빠지지 않고 이게 어드레스를 잘 건너뛰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3, 40분 안에 해결해내고 놈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연습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서도 계속 그 어떤 유튜버께서 문제를 자꾸 그 난이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막 새로운 명령어, 새로운 방법론 뭐 이런 것을 자꾸 강조를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한데, 저는 자기한테 맞는 그 패턴을 익힌 다음에 꾸준히 그 패턴을 연습하시는 게 맞지, 자꾸 막 새로운 방법, 뭐 새로운 뭐 비트 연산 뭐 이거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그 PLC 그 접근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이제 실제 실무에 가서는 그 어떤 스캔 타임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효율적인 커맨드나 명령어들을 선택해서 쓰는 것이 맞긴 한데, 기능량 시험은 그런 그 훌륭한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완벽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방법에 익숙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 풀이 과정을 충분히 보여주지는 시간을 가지고 만들지 못하고 3개 강의를 동시에 이렇게 다 보여준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풀이 방법이 이런 방법도 있다, 이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문제에 접근해서 이 과정이 힌트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해보고 직접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긴다는 거 강조하면서 이번 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